책을 고르고 보니 AI 시대를 맞아 인간을 바라보는 염려에 관한 책들이네요. 앞에서 소개한 두 책을 하나의 텍스트로 이어놓고 말하자면 인간은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인문학적 힘과 상상력이 무궁무진하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책은 반전에 가깝습니다.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윤리적 감각인 수치심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수치심은 나와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근원적 요소라는 성찰입니다. 입주도 지났습니다. 세 권의 책을 책이 있는 글터에서 주문해 놓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도서는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입니다. 나는 이 책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특별하거나 독창적인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창의성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그 오해를 풀고 그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능이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 환경과 경험을 통해 발견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특한 경험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의 재능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감이 번뜩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과거 피카소나 고흐가 했던 것처럼 자신을 다양한 분야에 노출시키고 수많은 경험을 쌓으며 나 자신의 창의성을 개발했습니다. 책 속 예술가들처럼 나는 나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 힘을 키워갔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발명해내는 기쁨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인문학적 힘과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AI 시대의 우리의 경쟁력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능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그 발견과 진화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AI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기억의 미래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탐구한 것은 인간의 혁신 능력이 어떻게 상상과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지의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억이었습니다. 해마라는 뇌의 작은 부분, 우리가 흔히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이곳은 상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연구팀과 나는 모사 마이너스 선택 이론을 통해 이를 탐구했습니다. 해마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적의 행동 계획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 있었죠.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했을 때 사실 인류가 가진 혁신의 비밀을 해마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서 나는 쥐의 해마 연구에서 발견한 경로, 재생현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쥐가 물리적으로 이동한 적이 없는 경로를 그려내는 능력은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의 힘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특별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피질과 전전두피질의 발달에 있습니다.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부터 사회와 문명을 조직할 수 있었죠. 물론 이 책은 미래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까요? 인간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결국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죠. 우리의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 능력이 기계와 결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기억의 미래는 내가 발견한 인류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혁신 능력은 양날의 검이지만 이로 인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지구적 문제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가 중요합니다.
이 책이 그 방향성을 잡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도서는 수치심 잃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감정, 즉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치심이 단순히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느껴야 할 중요한 윤리적 감각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수치심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열등감을 넘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말입니다. 제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것이 타인의 시선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공공연히 드러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질 것인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망언을 일삼으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행위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감각의 풍경 속에서 이 책은 수치심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수치심이 사라진 사회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며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아닌 감시하는 길로 향합니다. 이 책은 수치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면서 그 회복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수치심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라 믿습니다. 수치심은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용기를 주는 성찰의 근원적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수치심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기본 감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결국 나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